근데 우리는 배움이 남았으니까요. 어떤 걸 느꼈어요? 부질이 없다라는 걸 느껴서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 회사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도 보셨을 텐데요. 감자님이 오셨는데요. 감자님이 새로 들어오시고 나서 이제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물어보셔가지고요. 이거를 알려드리는 걸 컨텐츠로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통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룰이 몇 개가 있는데요. 참고로 옆에 깻님도 같이 서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 들어온 이상 투자는 함부로 못한다. 계좌를 다 공개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서로 견제를 해가면서 조언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우리 회사의 문화입니다. 누구랑 견제를 해요? 이상한 거 못 사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배 레버리지 이런 거를 나 몰래 샀다. 걸리면 휴가 반납. 휴가 압수. 그러면 그렇게 안 샀다. 그러네. 상도 있어야 되겠구나. 공약을 하나 할게요. 자, 지금 공약합니다. 잘했을 때 상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에서 그냥 시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은 진짜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놀랍겠지만 우리 회사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거는 정말 작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제 의도예요. 철저히. 본인이 여기서 하는 만큼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가기를 원해요. 새로운 길이라는 건 첫 번째는 진짜 많이 나오면서 일종의 니니님처럼 니황님처럼 본인의 크리에이터의 캐릭터를 만드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는 여기서 다양한 사업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내서 보상을 받아가는 거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든 생각인데요. 깻잎 일기와 감자 일기를 내용을 잘 적어서 이건 완전 리얼이잖아요.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걸로 책을 쓰는 거죠. 제가 고미출판사 만들어놨거든요. 고미출판으로 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세율이 상당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세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오, 여기다가 박제? 박제! 일단 우리 회사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집에 가면 너무 기본객 작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절대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사람이 정하는 숫자는 올릴 수가 없어요. 시장이 정하는 숫자에 내 모든 걸 조금씩 엮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장이 정하는 숫자 중에 하나는 책을 써서 판매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는 거라서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한 1년 정도 플랜 잡고 열심히 해가는 거고 그게 사실 엄청 많이 팔리게 되면 나의 수익 무한히 커질 수 있죠. 그거를 경험해주고 하고 싶어요. 교원 사장님이시다. 이래놓고 책 나온 데만 3년 걸려. 게을러가지고 막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맞춰 살래요. 안 되는 거 알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깻님님께서는요 방향을 배당으로 잡았습니다. 포트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당금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림을 그린다면 감자님께서는 이제 어떤 감자일기를 써나가실지 제가 준비를 해오라고 말씀드렸고 아직 전혀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자님. 네, 안녕하세요. 자, 아직은 여러분 방송이 쉬운 게 아니에요. 아직은 수줍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복면가왕 컨셉으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김성주 아나운서께서 어떻게 하죠? 공개해주세요. 공개해주세요.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재밌겠다. 감자일기 스타트. 과연 지금의 이 영상이 먼 미래에 어떤 영상이 될지 어떤 시작이 될지 저는 그런 거 항상 상상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감자일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투자 후기. 자,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주신 거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제가 처음으로 투자를 했을 때인데요. 2017년도 11월 21일. 이게 다 기록이 있어요? 딱 적어놓은 건 없고. 앱을 찾아본 거예요? 네. 나름 조금 빠른 편이네요. 한 21살 때. 세상 몰랐다. 남자님 되게 어리시군요. 22살 때. 22살. 나이는 나이는 얼추 사람들 유추할 수는 있겠군요. 그래도 젊은 피. 22살에. 코스피는 딱 저 때 좀 높을 때 샀더라고요. 여기군요. 대략 2,530 정도. 첫 번째로 산 거는 LG 디스플레이를 샀습니다. 2017년도에 제 기억에도 그때도 좋진 않았는데. 그때도 좋진 않았는데 왜 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이유는 기억이 안 나겠죠, 지금쯤. 저때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비트코인 한참 붐이었거든요. 알바 사장님이 코인 투자를 하셨는데 자고 있나면 2배가 된대요. 저는 이제 왜 오르는지 모르는 그런 것보다는 이유가 있는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일단 지나고 보면 틀린 결정이지만 당시에는 맞는 결정이죠. 당시로 돌아가면 비트코인에 대한 위상은 특히 주변에 알트코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알트 뜨기 시작했었으니까 그 위상은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었어요. 그러니 지금 그때로 돌아간다면 해야죠. 그죠? 코인 사야죠. 코인 사야지. 이때는 저도 너무 잘 기억이 나는 게 2017년 11월이면 제가 이직을 했을 때였습니다. 증권사에서 운용사로 이직을 한 거예요. 운용사는 직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증권사는 직원이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은 자기 돈과 고객을 일치시키는 연습을 하는 게 자산관리사의 역할이고 펀드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나의 개인적인 그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못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이때 딱 운용사로 이직을 했는데 주식을 못하게 하니까
했지만 모두 코인을 했죠. 그리고 저 때가 코인 1차 붐 뜨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저 풍파 속에 한가운데 있었고 정말 엄청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잘 말씀을 이제 안 드리잖아요. 여기저기서. 저 때 분위기와 그걸 잊을 수 없어요.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자고 있는 2배가 돼 있어서. 기억나는 거는 저 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리플과 퀀텀을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정확한 시점 기억 안 나는데 비트코인이 100인가 3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막 한 10만 원 이랬던 것 같고 아무튼 저 때의 기억이 어떻게 남았느냐 엄청 좋은 기억 남아있죠. 그리고 저 때 만들어준 수익 같은 것들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던 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저도 어렸잖아요. 어떤 생각으로 샀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 어떤 배움이 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내가 저 경험으로 남들에게 어떤 걸 가르쳐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투자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시장이 세상이 검증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하고 검증이 되고 나서는 늦죠. 많이 늦죠. 제가 요즘 강연이나 이런 데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뭔지 알아요? 비트코인도 사나요? 비트코인 살까요? 질문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와 팔란티아란 말이에요. 그럼 작년 재작년 뭘 제일 많이 물어봤겠어요? 하이닉스 제일 물어 많이 봤어요? 하이닉스.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무조건 에코프로였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르고 나서 시장에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좋은 거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항상 늦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이 든 거는 쳐다도 보지 말자주의에 가깝고 오히려 이것처럼 조금 더 긴가민가 아사모사할 때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사실 우리 투자자에게는 확률이 더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나고 보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였지만 당시에 돌아갔을 때 남들이 이렇게 풍파에 쌓이는 동안 나는 근거가 있는 공부가 가능한 분석이 가능한 곳에 접근했다는 것 사실 자체는 아주 잘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때 얼마까지 갔죠? 8천 찍고 박살이 났어요. 4분의 1 정도까지인가? 맞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벌었다가 훅 잃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좋은 소식도 막 많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안 하고 약간 좋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가 없어서? 아니요 그냥 갑자기 떼돈을 번 경험이 차라리 없어서 첫 경험이 이런 거라서 그래도 시기적으로 코인을 쓰면 벌었을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불로소득을 너무 심하게 얻으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 않아요? 보통 망가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 그렇게 벌고 망가지는 인생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뭐 책에 그런 게 나옵니다. 나의 첫 투자의 경험이 평생 좌우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첫 결과가 너무 터무니없는 불장대 들어가가지고 너무 쉽게 벌어본 사람은 평생 그것만 쫓아다닌대요. 근데 그거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가 항상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첫 투자는 물리는 게 차라리 낫다. 또는 만약에 코인을 샀으면 이런 경험이 있었겠죠. 오 대박이네. 왜냐면 20만 원 넣었는데 그게 몇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그 20살 갓 초반에 이 몇백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거의 등록금이란 말이에요. 몇백이라는 돈이 막 생겼다가 20배 정도 됐다가 반토막 나는 경험 정도를 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경험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 투자했어요. 100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 500으로 끝났어. 결국에 팔았어요. 그러면 내가 느끼는 느낌은 반토막으로 느끼고 옆에서 본 사람은 5배 벌었느라고 느껴요. 완전히 상반된다니까요. 아무튼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을 샀었어도 아마 이렇게 오르는 거 겪고 이렇게 빠지는 것도 아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급락과 급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것도 근데 나쁘지 않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샀던 경험 손실로 종료된 거예요? 네, 근데 한 3일 갖고 있었나 그래요. 모든 게 충격이다. 네, 3일 갖고 다른 걸 바로 샀어요. 팔자마자. 아 이거 손실이군요. 5,000원 손실. 이거 당시에 2시간 시급 아니에요? 1시간 시급. 1시간 시급. 1시간을 날리고 3일 뒤에 뭐 샀어요? 제약주를 샀어요. 2017년 제약이면 별로 인기 없었을 때죠 그때. CMG 뭐 이런 제약? 뭔지 알 것 같은데 매매 많이 한 것 같은데죠. 그때 제약주가 되게 많았어요. 테마주? 한때 제약이라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 주식은 다 테마예요. 줄기세포. 아 일단 딱 들으면 아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다 안 좋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즘에 그때마다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뭉탱이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엔비디아, 하이닉스, AI 붐이 있었죠. 바로 직전에 전기차 붐이 있었죠. 그리고 바로 저때로 막 돌아가 본다면 바이오 붐도 있었을 거고 계속 뭔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올라타지 않으면 내가 투자를 실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큰 흐름이 한번 있단 말이죠. 시장을 흔들흔들하는 큰 흐름. 지금은 조선방산이죠. 조선방산이 같이 엮이면서 같이 날아가고 있는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방산 자체가 돌아온 게 오랜만이기도 하고 조선은 진짜 오랜만에 온 거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누가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가 미디어에서 바라보는 에코프로 그때 뭐 2억 사가지고 수백억 대가 은퇴한 사람 이런 사람 항상 나와. 비트코인으로 한남동에 뭐 집 샀다는 사람 계속 나와. 근데 왜 내 주변에는 없는 거지? 건너에 있거든요. 내 바로 옆에는 없어. 그리고 항상 나는 아니야. 앞으로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우리 미래에는 정말 또 수많은 그런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큰 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중국 관련주가 확 올 수도 있는 거고 바이오 붐이 또 올 수도 있는 거고 화물 갔던 게 또 뜰 수도 있는 거고 내수에 관련된 유통이 뜰 수도 있는 거고 무언가가 이렇게 크게 올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고민 같아요.
왜냐 우리가 비트코인을 못 샀던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사실 꼭 비트코인이 아니어도 에코프로여도 되고 엔비디아여도 되고 하이닉스여도 되고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결국 우리가 평소 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정보를 얻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후에 다가오는 그런 큰 흐름에 내가 올라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죠. 이제 다가오는 주말에도 음식료 공부하고 자동차 부품주 공부하고 이렇게 남들이 바라보지 않는 곳에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저런 흐름들을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근데 질문해도 돼요? 네. 어째서 저 22살의 나이에 투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게요. 어떤 계기였어요? 제가 저때 CMA 통장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것도 이상한데 CMA 통장을 저 진짜 CMA 만들 때 사람들이 뭐 그런 걸 만드냐고 보통 예금 통장을 개설하지 않아요? 예적금? 그 CMA 통장으로 갑자기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종합계좌였구나. 어느 증권사였어요? 신한투자증권. 그때는 신한금융투자였는데 줄여가지고 신금투였는데 신금투는 CMA에서 주식이 사지는 종합계좌를 썼어요. CMA 기능과 주식이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주식을 사봤던 것 같아요. 근데 거부감이 없었어요? 주식을 산다는 것에? 혹시 주변에 주식을 패가망신한 사람 없어요? 네, 없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총무 이런 거 제가 다 맡았거든요. 아, 네. 숫자에 관심이 많았구나. 네, 돈 관리는 다 제가 저랑 비슷하다. 나랑 하고. 비슷하다. 진짜? 그죠. 가계부 적을 때 마음 편안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투자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투자 쉽지 않구나, 두 번째 투자 쉽지 않구나 이런 거 느끼고 있다가 투자가 이어졌나요? 멈췄나요? 군대를 가서 군대를 안 갔구나. 아직 안 갔구나. 2018년도에 군대를 가서 멈췄군요. 돌아오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제가 1월 전역했는데 1월 전역이면 완전히 코로나 딱 그거네. 딱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3월이 완전 네. 완전 12월 달에 처음에 뉴스에 나왔고 1, 2월 동안 심해지다가 3월에 터졌죠, 제대로. 복학을 해야 되는데 개강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는 거죠. 1월, 2월, 3월 동안 계속. 전역하고 바로 이어서 1, 2, 3월을 주식을 한 겁니다. 정말로 뭘 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했거든요. 이때 단타를 해봤구나. 이거 필요해요.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기아 투자한 거는 24%로 끝냈고. 보면은 13일에만 매도를 4개를 한 거죠. 이 같은 날이에요? 네. 자, 590 8% 먹고, 기아 24% 잃고, 영진약품 28% 잃고, LG 디스플레이 28% 잃고, 조화제약 43% 잃고 단타를 열심히 해본 거군요. 이 평균가는 뭐죠? 왜 하이라이트 돼 있나요? 지금 기아가 비싼데 저 때는 36,000원인 거예요. 지금 얼마죠? 10만 원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다시 보면서 느낀 게 이럴 때가 주식을 살 시기인 것 같다. 내가 팔 때. 가장 팔고 싶을 때가 바닥이고 가장 사고 싶을 때가 고점이죠. 그래서 36,000원 사가지고 28,000원에 파는 이런 과정을 해보면서 이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제대로 투자의 세계로 입문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도 생각해보면 2022년 10월 달에 레고랜드 사태 코스피 2100 갔었죠. 그때 기회였죠. 그리고 2023년도 하반기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박살났을 때 기회였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8월 5일에 완전 폭락해가지고 저 그때 영상 찍은 거 하나 있거든요. 사야 된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날이 있었고, 그리고 12월 5일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적 리스크가 발동이 됐죠. 지나보면 다 어때요? 바닥이죠. 그래서 그런 걸 느꼈다. 아직까지 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변곡점 이거 뭐죠? 최고로 많이 잃었을 때예요. 20년도 6월 달에 북한 개성공단 남북 연락 사무소를 폭발을 한 적이 있어요. 뉴스 나왔죠. 뻥. 그래서 차트를 보듯이 오르니까 저도 들어간 거예요. 이거 방산 쪽인가요? 네, 방산 쪽. 방산 쪽이라서 이벤트가 생겨가지고 쭉 급등할 때 어디 산 거야 이거? 요즘에 산 거네요. 왜냐면 봐봐요, 4,400원에 샀잖아요. 꼭지가 4,800원이잖아요. 거의 여기 산 거잖아. 2번을 거쳐 샀는데 며칠 만에 잃어버린 거군요.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 와, 이건 진짜 너무 아프다. 그 나이에 이 돈이면. 근데 놀랍다. 지금 한 달 정도 감자님과 같이 우리 생활했잖아요. 이렇게 야수일지 몰랐는데 완전 야수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쳐다도 안 보거든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게, 저도 처음에 회사 들어오고 처음에 주식했을 때 저랬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돼서 잊었죠. 이제는 아예 근처도 안 가니까 몇 대 맞고 나서 이제. 근데 그 기회를 아주 이른 나이에 한 건 진짜 좋은 거네요. 이때도 20 몇 살 안 됐을 때. 25? 너무 좋은 경험. 어쨌든 계속 교훈만 얻고 있고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주식을 하네요. 그러게. 전혀 벌지 않고 있는데 떠나지 않고 계속 미련을 가지고 지금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이제 변곡점이 왔습니다. 2020년 6월에, 이게 여전히 코로나의 시기예요. 중간에 크게 한번 잃고 그 2달 뒤 8월에 이번에 크게 버는군요. 하반기 때 이제 반등이 쫙 올라온 거를 탔군요. 코로나 키트주였는데 너무 정직한 테마다. 제일 많은 수익률을 저한테 줬던.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많이 샀어요? 돈이 제가 한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매매를 거래를 많이 하고.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잠깐만 완전 속았어요 지금. 뭐야 1억이 있잖아. 야수가 드디어 먹잇감을 잡았군요. 볼게요. 잠깐 모든 게 혼미하다 지금. 26,000에 사가지고 48,000에 파는 거를 81% 수익을 걷는데 며칠이 안 걸렸죠. 네. 이것도 단타입니다 아직.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17년도부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계좌를 이 계좌구나. 예. 21년도 5월까지 이때 돈을 벌어가지고 드디어 누적적으로 파악해봤더니 8,900만 원치 사가지고 9천만 원어치 판 60만 원을 번 수익이긴 한데 약간 허무함을 느꼈겠군요. 맞아요. 내가 그때 스트레스 받았던 거 그리고 그 조마조마했던 거 그 고생들 다 뭐지? 왜냐? 내가 60을 벌기 위해 8,900만 원치 사고 9천만 원치 팔아가지고 60을 번 거죠. 그래도 플러스네요. 플러스네요. 예금을 넣었으면 4% 벌었겠다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금리 낮았을 때거든요. 연율 한 2% 해가지고 한 2년치 하면 가만히 있었으면 4%인데 내가 고생해서 0.6을 얻었다라는 아주 일반적인 코스대로 가고 있습니다. 야 300만 원으로 근데 9천만 원의 매매 금액을 근데 매수 매도 이거 합하면 거래량 자체는 지금 거의 2억인 거잖아요. 60만 원을 벌기 위해 거의 1억 8천만 원어치 매매를 한 나의 노동이 어디로 갔느냐. 근데 우리는 병이 남았으니까요. 어떤 걸 느꼈어요? 부질이 없다라는 걸 느껴서 부질없다. 부질없고 뭐 부질없고 부질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부질없고 부질없지만 부질없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을 잃지 않았다. 잃지 않았다. 이거 지금 느낀 거 이번에 느낀 부질없음은 어디서 온 거냐면 나의 노동에 대한 대가가 없구나라는 데서 온 부질없음이잖아요. 또 한 번은 언제 온 줄 알아요? 이제 가치 투자를 하려고 공부를 시작해요. 저평가된 좋은 기업을 찾아요. 사! 한 20% 올라요. 팔아요. 똑같은 부질없음을 느끼는 과정을 나중에 겪게 될 텐데 좋은 기업을 여기 사서 우와 올랐어요. 팔았어요. 자 갑자기 더 갑니다.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 걸 하는 후회를 하다가 살짝 조정받아요. 사요. 조정이다. 드디어 조정이 왔다.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이거 성장성이 있으니까 내가 본 게 맞구나 하면서 사요. 그리고 또 한 20% 올라요. 팔아요. 그리고 더 가요. 그래서 내가 또 판 가격이 반복이 되네. 진짜 다시 기회가 오면 내가 사서 가지고 있어야지 하다가 이게 뚝 떨어져요. 자 8월 5일 같은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면서 옛날에 내가 팔았던 가격 같은 게 와요. 드디어 기회구나 하면서 사요. 20%죠? 팔아요. 이거 계속 반복하잖아요. 내가 다 맞춘다 생각하거든요. 맞기는 맞아요. 근데 나중에 자 이쯤 팝니다. 팔고 이제 얘가 쭉 가요. 이제는 내가 다시 사기는 어려운 구간으로 가버렸구나 하고 드디어 내가 손을 떼요. 그래 다시는 안 사. 그냥 놔둬요. 쫙 갑니다. 정말 끝없이 갑니다. 가서 나중에 어떤 후회를 하게 되느냐. 나는 분명히 이 사이사이에서 복리 법칙으로 70의 법칙을 만들기 위해 20% 먹고 20% 먹고 이걸 3번씩 하면서 2배를 만들긴 했어.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고 내 기억 속에 좋은 투자로 남았다고 기록하고 끝났는데 한 1년 지나고 봤더니 300% 올라 있어요. 그러면 부질없다. 그냥 가지고 있을 걸. 왜냐? 내가 맨 처음에 이거를 진입할 때, 살 때 시장이 소외되어 있고 밸류도 낮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던 이때를 맞았던 거야. 단지 나에게 필요했던 건 매매에 대한 경험과 수익과 이런 거에 대한 통제가 잘 안 됐던 거죠. 이런 거는 진짜 많아요. 지나고 보면 야 이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구나. 왜냐? 좋은 기업을 찾는 행위는 맞았어요. 근데 이 뒤에 다가오는 이 흐름 속에서 견뎌내지 못했던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질없다. 제가 가장 많이 느낀 부질없다. 이렇게 부질없음을 우리는 느껴가고 있습니다. 이 부질없음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거겠죠. 그 다음은 메모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제가 21년도 5월 달부터 표를 하나 만들기 시작했어요. 진짜 비슷하다. 진짜 우리 네. 저런 거 갖고 왔잖아요. 괜히 또 이거 가져왔어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부질없다가 HMM이 딱 저거였거든요. 여기서도 느꼈군요. 모든 부질없음을 느끼고 있군요. 매매 일지 보면 HMM이 있는데 13,700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44,400원까지 올라가서 223%의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HMM을 5,000원대부터 13,000원대까지 10번을 팔고 사고 한 거예요. 또 거기서도 범상치는 않군요. 그러니까 뭐 8,000원 되면 팔고 7,000원 내려왔으면 또 사고 8,000원 되면 팔고 방금은 똑같은 것도 13,000원 되면 또 사고 또 16,000원 되면 팔고 방금 제가 그거 똑같은 거네요? 그러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저거? 흠슬나잖아요. 흠슬나졌대. 5만원까지 갔으니까 저때가 그 물동량 굳어가지고 저 운하 막히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 5만원까지 갔다고요? 템버가 났네요 완전히? 5천원에서 5만원? 보유 수량이 몇 개 없는데 원래는 되게 많았거든요. 5,000원대 샀으면은 싸니까 많이 샀는데 네, 근데 남은 게 저거인 거예요. 막상 5만원이 됐을 때 별로 안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부질없음을 또 느꼈군요. 일지로 기록하는 거는 좋습니다. 2021년도 5월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걸 기록하면서 의미가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적어 놓으면 진짜 좋은 게 나중에 어쨌든 내 투자금이 많이 쌓이고 나서 저거 쳐다보면 되게 웃긴 거 알아요? 돌아가 보면 내가 어떤 점을 놓치고 있었는지 이런 거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님 왜 웃었어요? 뭐 봤어요? 모든 걸 다 적어놨길래. 보유 종목, 매입금액, 매입가, 보유수량, 현재가 이거 똑같잖아요 우리. 제 거랑 똑같다 진짜. 추가 매수에 대한 이런 노력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일자별로 다 종합해서 내가 얼만큼 벌고 얼만큼 잊고 있는지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건 뭐죠?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적어놓고 이제 1차 매입가 얼마 가격에 대해서 되게 철저하게 매매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철저하게 기준을 정하고 하는 타입이군요. 정했지만 지키지는 잘 못했다. 기아는 아픈 손가락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기아는 집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나오는데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숫자에 너무 정확하게 틀에 맞추면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퀀트 영역을 넘어서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냥 살 때는 숫자에 집착하되 나중에 팔 때는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팔 때조차 좀 저렇게 너무 철저하게 했더니 아까처럼 무지럽음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 때는 터무니없이 싼 가격 또는 정말 밸류 대비 싼 거를 내가 찾으니까 숫자에 집착을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오르고 나서의 가격은 숫자를 안 보는 사람들이 사주는 거잖아요. 숫자를 안 보는 사람들이 사주는 가격을 내가 너무 놓쳐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법빈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업을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뒤는 검토하지 않는다. 기업이 성장하는 한 무한정 보유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매도 가격에 대한 가이드가 일단 없는 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포트 짜고 이럴 때 수강생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이거 얼마 정도 오르면 팔아요? 막 이런 거 물으시길래 적당히 오르면 팔아요. 아, 감으로요? 올랐다 싶으면요? 그 기준이 없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아닌가. 원래 이 투자라는 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아트라고 하잖아요. 아트의 영역을 우리가 숫자로 대입할 수 없듯이 뒤는 열어두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계속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1년 8월 저 꼭지일 때부터 제 계좌가 다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아, 기록을 열심히 했으나 기록하고 나서부터 흘렀네요. 네, 8월달 되고 제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모든 종목이 마이너스 끝없이 흘렀죠. 이때는 그런 걸 좀 느꼈겠다. 이 시장 앞에서의 무력함.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막 종목 장세가 있니 실적 장세가 있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매크로가 지배할 때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업 가지고 있어도 다 빠지는.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 걸 견딜 수는 없죠. 1400을 찍고 3300까지 오르는 이게 얼마 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진짜 파도처럼 올라가는 게 있는 만큼 내려오는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역사에 남을 산이죠. 그럼 저 기간이 한 1년 좀 넘지 않아요? 어떻게 견뎠어요? 손절도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는 깊어질 텐데. 그래서 제가 2종목 빼고 아마 다 손절했던 것 같아요. 손절? 이때 손절의 경험을 했군요. 그리고 기업 공부를 좀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오. 자, 손절과 함께 이때의 마음가짐은 정말 좋은 마음가짐이죠. 아, 시장 앞에서는 결국 무력하구나. 그러면 내가 믿고 버티려면 시장이 아닌 기업을 봐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기업 공부를 스타트하셨습니다. 와우, 깻잎이랑 약간 다른 코스인데? 기업 공부를 시작했고요. 어떤 공부를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일단 블로그를 좀 봤어요. 블로그 너무 좋아요. 블로그 진짜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워렌 버핏 책을 읽었을 때 첫 번째 뭐 돈을 잃지 않는다, 두 번째 첫 번째를 잘 지킨다, 뭐 이렇게 있듯이 그 ROE가 20 정도 되는 기업을 사면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 기업대로 맞춰서 살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별로 없죠. 삼성전자를 보고 그때 삼성전자가 한 14 정도 됐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를 하면 괜찮겠다. 그때는 이제 ROE를 중점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좋다. 스스로의 기준이 생긴다는 거는 투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ROE를 보고 철저하게 맞춰서 투자를 하기 시작하신 거군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 거죠? 21년 11월부터 주성 엔지니어링이 플러스 됐습니다. 아까 손절 안 하고 남겨있던 거군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면밀히 알고 투자를 시작한 거군요. 그게 이때쯤이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빠졌군요. 처음에 올랐다가 이제 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거의 18,000원대 샀는데 12,000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면 18,000원이 12,000원이면 마이너스 좀 한 30-40% 났네요? 기업 공부를 했으니까 더 살 수 있었죠. 더 샀어요. 더 사고 와. 주변에도 얘기 좀 하고 좋은 기업인데 싸다. 오르는 걸 보니까 아 저렇게 공부하면은 괜찮구나. 결과적으로 이거를 누릴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단가는 심지어 이게 아니라 더 낮춰진 상태에서 너무 훌륭한데요? 깻잎이랑 너무 다른데? 깻잎 막 여행 다니고 이상한 거 사 먹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와, 근데 기업 공부를 통해서 진짜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기업이 하락하는 걸 보는 거 아주 자주 있는 일이고 이때 더 살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그게 결국 실현이 되는 거, 발현이 되는 거 이거를 지켜볼 때 그 쾌감, 짜릿함을 느꼈겠군요. 야, 너무 훌륭한데요? 복구가 되고 이제 수익 자체가 달라지는군요. 연도로 보면 우와 2020년도에 6%, 21년도에 5%, 22년도 밀려버렸고 2023년도에도 쉽지 않았죠. 근데 2024년도에 플러스로 올라왔고 올해는 아직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크지 않더라도 플러스를 만들고 있군요. 뭔가 이때 휩쓸렸던 때가 2년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침체돼가지고 얘 도저히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고 느꼈던 2년이 있고 이제 내가 다시 공부해서 올리기 시작한 올해가 있는 거죠. 올해와 작년 완전히 국면이 다릅니다. 이게 세 개가. 올해 마이너스는 이제 처분해야 됐던 거를 못해서 이제 처분을 한 거여서 이제 마이너스가. 이제 어느 정도 손절 같은 걸 좀 많이 했군요. 이제부터는 여기 쫙 빨간색이 계속 펼쳐지겠군요. 25년도는 새롭게 하는 해를 하고 싶어서. 사실 그래서 25년도에 큰 결심도 했죠. 대기업을 관두고 아, 여기 이렇게 한없이 작디 작은 그러나 무한한. 그렇죠, 무한한.
여기는 무한하죠. 무한한 게 얼마나 어필이 될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기업을 바라보고 비교 분석을 하고 저평가된 가치주를 찾아서 남들이 뭐라 해도 매수하고 어떤 총매가 발현될지 기다렸다가 기분 좋게 그래 내가 결국 맞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투자를 해가는 이거를 이제 계속 하시면 되겠군요. 그러면 제 생각에 감자님의 감자일기는요 가치투자로 가야겠는데? 근데 가치투자로 우리가 가게 되면 기업 단에 있는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산업만 가지고라도 한번 얘기해보자. 산업만 가지고라도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음식료 산업이 있다. 그럼 음식료 산업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이제 결정하는데 원재료들 있잖아요. 이게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가격 전가하는 게 어떻고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산업 전체가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 영역에 있는 것 같다. 여기 있는 뭐 중에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공유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가치 투자자에게 개별 주식에 대한 분석과 공부 그리고 매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연금 쪽 어떻게 하고 있죠? 연금 쪽? 연금 쪽은 거의 주식. 거의 주식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감자일기 책을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연금 계좌에서 이제 새로 딱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자산 배분을 지금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한 1, 2년의 시간 동안 정말 철저하게 정말 기계적으로 차곡차곡 해가는 과정을 다 영상으로 기록하고 그걸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연금 계좌를 자산 배분을 하는 거를 감자일기로 보여주면 되게 잘 될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초반 스타트는 금액이 작을 때는 6대4로 가면 되고 조금 더 커지면 때 리밸런싱 정도 한번 해주고 금액이 조금 더 커지면 이제 다른 포트로 가가지고 뭐 연구 포트나 올웨더 따라하기 이런 것도 괜찮고요. 자 결론 감자님은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들으니까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었다. 우리가 이전의 투자에 대해서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본인이 정착한 곳은 기업을 분석하는 기업을 믿고 투자하는 가치투자 쪽으로 이렇게 왔고 가치투자를 어떻게 하고 해나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공유를 하자고요. 그거랑 별개로 연금 저축 계좌를 열어서 자산 배분을 해가는 과정 그걸 쭉 수기로 기록해가지고 나중에 엮어서 책으로 내는 걸로 이렇게 후기형 컨텐츠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없는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너무 많이 까먹었잖아요. 오히려 감자님께서 해나가는 과정 이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이런 시리즈를 또 한번 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언젠가 이 안경과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일기까지 열심히 챙겨보시는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